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 이제 공지사항에도 이 파미델리 오전에 나왔던 기사 관련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에 12시 넘어서 전일 대비해서 9% 하락한 58,800원대까지 이제 빠졌다가 밑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제 유튜브 영상은 이제 그 이데일리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해서 팩트 확인을 해드렸죠. 그래서 뭐 맞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바로 공식 입장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또 살펴보면서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파미델리 기사에 대해서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그러니까 사실 제약바이오는 용어도 어렵고 일반인들이 좀 뭐랄까요, 이 업계의 어떤 경험과 실력,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곡해할 수 있고 단어 선택 하나, 워딩 하나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제약바이오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미데일리는 네 가지를 지적했다. 네 가지. 앞서도 제가 뭐 설명드릴 때 네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회사가 지적한 부분은 CMC 부분은 사소한 것이 아니며, 사소하다고 했는데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그 이데일리 이야기했고, 저도 이제 이 CMC는 그 CMC에서 뭐가 문제가 나와 observation 1, 2, 3가 나온 거는 절대로 경미하고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경미하면 클래스 1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추가 임상, 요거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라고 제가 앞서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취재 시에 저희 회사의 위기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쓴 거죠. 회사 입장을 막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자가 그냥 뭐 기자실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우리 측의 견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다. 사실 이것도 사실 그 제약바이오의 기자들은 전문 기자가 돼야 되는 거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곡해한다든지 편향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날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CMC 부분은 사소한 사항이 아니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진작에 이제 이런 얘기 사실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경미하다, 뭐 단순한 처리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바이오 의약품은 공정 자체가 제품입니다. 그냥 공정 하나하나가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도 뭐 한 300개 되는데 그 하나만 안 돼도 반도체가 불량이니까 제품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도 100공정 이상이 되니까 케미칼하고는 아예 그냥 급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DS에서 문제가 없었고 DP 공정에서 멸균 공정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약을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만큼 바이오 공정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는 잘한 겁니다. 진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는 것이 IR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고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면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리겠죠. 그만큼 바이오 약품에서는 공정이 중요하고 그 공정에 지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경미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내는데 밸리데이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업데이트에도 다 그것도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FDA 허가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CMC 부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충분히 수정 보완한 가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다. 요런 정도의 워딩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적받은 항서제약과의 보안 문제를 공개하지 못함에 대한 부분, 요것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두 번이나 시험을 받았고 멸균 공정이 아닌데 그러면
다른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게 영업 비밀이다 이런 거는 뭐 저도 좀 이게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중에 이제 리서브션이나 그 클래스 1, 2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리서브션 하기 전까지는 또 일정 부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밝혀질 일인데 나중에 지적사항인지 문제인지 공개된 후에도 약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 임상을 해야 될 수, 이거는 뭐 그냥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약에 대해서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FDA에서 CRL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그 이데일리 기사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다. 왜냐면 그 약을 새롭게 만든다는 말은 이번 임상에 대해서 못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FDA가 얘기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업계모 관계자,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에서는 CRL에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RL이 어프루브드와 어프루브홀과 낫 어프루브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CRL이니까 아예 과거 같으면 실패했던 이 부분도 CRL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리보세린과 감리네주맙은 어프루벌에 해당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거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다. 그거는 저도 이제 지적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준시바이오와 베이진 사례를 들어서 미중 갈등은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준시바이오와 이제 그 베이진사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 양사는 이제 빅파마와 제휴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생산 시스도 막 이런 비교를 지금 하잖아요. 미중 갈등이 영향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 회사가 미국에 뭐가 있고 뭐 어떤 빅파마와 하고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그 개발사들 FDA라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플레임이 이제 2021년도에 그게 세계가 이제 나자빠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돌았습니다만 2023년도부터 이제 중국 약물들이 허가되었고 이거 외에도 실제로 중국 임상으로 키트루다와 이드테일 또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 회사들 같은 경우 나스닥에서 뭐 10배까지 뭐 작년에는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준시바이오와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 뭐 내용을 보면 회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FDA 심사 구조에 있다. FDA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국이 다인종 그 국가잖아요. 흑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백인에서도 보면 뭐 코카서스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인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양에서 어떤 인종에서 약이 들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인종 심사관이고 불명확한 이유로 신약에 대한 어떤 제재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에 FDA 내에서는 감찰 절차가 진행된다. 이거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한 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미중 관계로 신약 허가를 저지 제약할 수 있다면 그 생물보안법 관련되는 바이오 리액터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뭐 만들 필요가 있겠냐. 회사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베이징과 준시바이오가 중국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지만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FDA 심사가 이와 같은 어떤 심사 구조로 정치적인 어떤 경향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FDA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FDA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특히나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일정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회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계 약물들이 하나도 허가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고 있으니까 이건 항서제약에 만약에 플레임이다 뭐 이해되겠지만 그 약물들도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되고 계속 이제 적응성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면 준시바이오와 베이진이 허가를 아예 안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내용에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브리스톨 마이어설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허가를 받게 되면 지금 2020년도에 로슈,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바이엘의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제네릭도 나오고 왔기 때문에 피크 매출에서 많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소나페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강한 게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만 에자이의 렘바티닙은 계속 이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약의 어떤 부분에서 치료 효과들을 높여가면서 이 에자이의 렘바티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조 이상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암 말고도 이제 여러 적응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로슈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만약 허가를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받았잖아요. 브리스톨 마이어가 3월달에 받았고 이번에 4월달에도 뭐 허가가 될 거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생제약사인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고 항서제약은 뭐 덧보잡 회사는 절대로 아니에요. 세계에서도 지금 매출액 규모로 보면 탑 50 안에 41위입니다. 41위. 그다음 R&D 쪽에서는 전 세계 8위. 물론 이제 아직도 제네릭이 한 50% 합니다만 이제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절반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어떤 개발 능력들은 빅파마도 지금 인정해주는 수준이니까 그런 이제 항서제약과 파트너십으로 HLB가 하기 때문에 HLB 자체만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뭐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의 결과로 학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에즈모에서도 가이드라인 1차로 허가받지 않았으면 물론 이제 여기도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나 그다음에 그 슬레리 주맙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은 오프라벨로도 이걸 쓰겠다는 거는 그 약물들에 대해서 그 키오피니언 리더들은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신약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을 이렇게 등재를 1차 치료제에 에스모에다가 이제 처방을 권고했다는 부분들 자체는 뭐 임상 결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오프라벨로 쓰겠다 이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압도적으로 이게 뭐가 이 약보다 얘가 엄청 좋다라고 하려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헤드 투 헤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1대1로 딱 비교해가지고 브리스톨 마이어 약하고 그 다음 리보센 캄네주마이니까 확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만 그 외에는 이제 간접적이기 때문에 뭐 얘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 신약에 대해서 경쟁력을 자신하는 이유는 임상의 결과가 이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점도 있겠죠. 브리스톨 마이어 입장도 그렇고 리보사인 캄네주맙도 결국 이제 임상의 데이터 그 부분들을 리얼월드 데이터 처방액가 얼마만큼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매출액에 증가시키는 흐름으로 하는지는 이후에 이제 승인 이후에 상용화 과정에서 이제 검증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올라왔던 게 리버사인 게 중국에서 요거는 저도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인원수가 이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계산 설명하는 거 보냐? 시장 규모 계산식은 일반적으로 인구수나 환자 수가 아니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위암이나 간암이 많다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간암에서 제일 큰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그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가 자체가 비싸니까 보험급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비력이 있는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환자 수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기자가 요 어떤 이제 약의 어떤 시장 규모를 따질 때 뭐 유병률이나 발병률로 이 시장이 큰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데가 이제 발병이 많으면 그게 가장 큰 시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방 환자 수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요 중에서 사고 싶은데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한 유효 수요하고 비슷합니다. 실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효 수요가 시장에서는 중요하고 그걸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처방 환자 수. 실제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한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평균 치료기간,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치료기간이 이제 길어야 약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특히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 유리한 어떤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약가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고가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이제 시장 규모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발생 관련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 상용화에서 이제 경제를 뭔가 따질 때는 그 미국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약가의 30배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도 미국에다가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 뭐 매출 총액이 뭐 98%다, 99%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매출 총이익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케미칼이라든지 이제 제조 능력으로 이제 본래부터 경쟁력이 있는데 미국 시장은 약가 자체가 엄청 높으니까 이익률이 막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 중국 간암 환자 수는 전 세계 간암의 50%인데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회사가 뭐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워딩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신감 이런 표현도 중요한데요. 객관적인 어떤 레벨에서 설명해주는 부분들도 향후에 분명히 고려를 해서 설명해야 좀 이런 좀 이상한 어떤 이제 기사들을 막고 시장의 어떤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의 표현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좀 더 자세한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제 많이 해주는 뭐 그런 친절한 IR이 더더군다나 허가 이전에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튼 예, 보시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